자, 용칼 두 번째 섹션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도 문재인 긍정으로 골든 크로스. 네, 이 글자를 많이 축약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광고 함께 하시고 소상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내 PR입니다. 여러분,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P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 중요합니다. 나를 PR하고 싶다면 내 PR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 PR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내 PR에 있습니다.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내 PR로 검색창에 내 PR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다고 하는군요. 네. 자,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저 기념품 돌릴 날도 올 거예요. 예, 여러분. 아, 뭐 떡을 돌리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좋은 날에는 내 PR도 좋아요. 내 PR. 기념품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한 통계조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종양일보가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시비를 많이 걸었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투표 안 한 사람들, 기권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32% 정도 지지를 받은 건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중에는 41%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만 전체 투표 안 한 사람까지 치면 32%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 그 한 32%란 얘기 아닙니까? 그거대로 조사했겠지. 종양일보. 야, 네가 비판하면서 니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조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요. 그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 이 질문.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면 또 자기들도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것을 계기로 한 여론조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 기사의 핵심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언론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실감나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야마여야 하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앞세웠습니다. 그걸 야마로 삼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38.4 대 28.6. 네, 이 정도면 한 10% 정도 격차.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4, 자유한국당 28.6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은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에 그치는데 대구, 경북은 뭐 그렇다 치고 강원, 제주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또 강원, 제주가 강원, 제주의 그런 그 적중 확률 혹은 이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도가 그렇게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표본 수도 굉장히 한정될 것이고요. 예. 하여간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전체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취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28.6도 높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지지율이 득표율이 24%였잖아요. 그보다 한 4%, 5% 늘어난 비율인데 오차범위 아니죠. 그것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한국당의 이 높은 지지율도 실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정도지 외연 확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도 용타 베스트 제리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실망에 더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문정부의 그런 잘못하는 점 때문에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28.6으로 나온 건데 그럼 고작 28.6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도 못 넘는 이 지지율로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낙선한 김용민이도 44%인가 얻었어요. 네. 48% 얻고도 낙선한 분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네. 잘한다 47.1, 못한다 46.8. 어이구 골든 크로스 됐네. 골든 크로스 됐어. 여러분 그런데 9월 27일 조사 결과 한번 보죠. 그때는 문재인 잘한다 37.9, 못한다 52.1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사는요. 정말 여론조사 업계에서 혀를 찼습니다. 중앙일보 이렇게 여론조사로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 그때 아주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사실 이 네 가지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하나를 더 끼웠습니다. 보통. 야, 이게 양아치 짓이거든요. 양아치 짓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 기본적 심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보통 집어넣어봐. 나 같아도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 물론 저는 뭐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 그 사이긴 하지만은 이게 누군가 내가 어느 쪽에다가 기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두려움의 정서가 있다면 보통으로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을 집어넣었어요. 보통을. 다른 조사에서는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보통을 집어넣은 거야. 9월 27일 조사에서.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37.9로 나온 거지. 보통을 없애봐. 40%대 후반대가 나올 겁니다. 장담해요. 자, 보통을 뺐나 봐요, 이번에. 보통을 뺐더니 47.2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는 이 보세요. 이 조사 자체는 중앙일보 조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9월 27일 조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진짜 이런 양아치들이 또 있나 싶어요. 네? 장난한 거예요. 9월 27일 날 중앙일보가. 자, 그것도 중앙일보 또 봅시다. 역대 정부 반환점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때는 긍정 40.5 대 49.4, 부정이 49.4. 네, 긍정 40.5, 부정 49.4. 이명박 시절에 긍정 44.9, 부정 54.7. 노무현 정부 긍정 33, 부정 67.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기 중반 지나서 긍정 74.3, 부정 24.7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나왔나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월등히 김대중 정부는 긍정이 높았네요. 자, 그러나 지금 그 뒤로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정권 지나고 박근혜 정부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종양일보의 논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진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지면을 총동원해가지고 비난모략하기. 전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 더 높아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당시에도 종양일보, 조선일보 등은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에 종양일보, 조선일보는 그렇게 정부를 욕해댔고 그 여파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33, 부정 67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따위는 멀찍이 따돌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역대 가장 잘한 대통령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조중이 열심히 그렇게 나팔수 노릇을 했지만은 먹히지가 않는 거야. 야, 그럼 니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니? 니들이 우리가 국민들한테 너무 신망을 잃었다. 이렇게 열심히 문재인을 씹어댔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론에서 반향이 안 나오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사에서는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 그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역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성과 인품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 반환점을 맞아서 여야 대표를 초대해 가지고 협치를 강조했고 또한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씹어대고 독재자니 온갖 흉한 말로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넉넉한 웃음으로 또 야당과 뜻을 맞춰가겠다, 협력을 하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진짜 이런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서 국민들은 쉬운데 이건 진짜 너무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잃진 않아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속이 타서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때론 대통령이 좀 이거 갖고 대차게 한번 좀 하시지,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리긴 합니다. 그것도 뭐 감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하는 얘기고, 또 대통령 혼자서 다 국정 운영 못 하잖아요. 이 스태프들, 관료들이 워낙에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대통령의 이런 인품과 인성과 또 이런 진지함, 사심없음이 대통령 지지율을 임기 중반기 시점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결집시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어떤 진정성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 완패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더 악셀을 밟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지금 조국 그 새끼 나쁜 새끼네, 이렇게 결론 나기보다는 검찰 너무하네 이 자식들, 개혁하기 싫어가지고 저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오버하는 자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어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정의당까지 왔으니까 가만 있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5당이군요. 5당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회동 의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뭐 불편한 의제도 다 받겠다, 다 그냥 흉금없이 토론하자 해서 회동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이 만났어요. 아마 황교안 쪽에서 요구했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자고. 그 청와대에서는 다 얘기합시다, 다 갖고 오세요, 이랬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했듯. 청와대는 회동 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5당 대표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뭐 회의를 주재하는 이 모습이 대통령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들 또 여당 대표에 대해서 예우하는 거죠. 만찬이 끝난 뒤 사진과 영상 일부를 공개한 정도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면도 있었지만은 모친상 조문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하는 차원이었고요. 모친께서 이제 함경남도 출신 아니십니까? 흥남. 네.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저희 부모님도 황해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는데 이제 이 장면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강하게 이 의의를 제기하니까 패스트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야 사당 대표들이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가 거듭 유명을 표명하니까, 황 대표가 거듭 유감을 표명하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라니요 라면서 이제 맞받아쳤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 대통령이 웃으면서 손을 들어서 말렸다고. 이거 이렇게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내 손학규 대표가 한 펀치 하시는 분이네. 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한 펀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또 학규 형이 그 말은 또 해주실 필요가 있어. 잘하셨어. 손학규 형은 참, 그 점은 참, 그분이 굉장히 온화한 분이고, 또 그렇게 품격 차리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이구, 뭐 그래도 한 방은 하시는 분이네요, 이 양반이. 예. 그래요. 정치신인 황교안이가 발끈해가지고 그렇게라니요 그러면서 반발을 하니까 네. 문 대통령이 말리셨다고. 이건 만덕산 형이 이긴 거지. 만덕산의 승리예요. 예. 아유, 제가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문익환 학교 아세요? 늦봄 문익환 학교. 이 학교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 문익환 학교 가자. 여기 학교가 저기 너무 좋은 학교야. 그 아이들이 농사도 짓고요. 뭐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대화하고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또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참 좋은 학교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중3 되면은 고입 검정고시 치르고 또 대학 입학 시즌쯤 되면은 대입 검정고시 치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배울 거 다 배우고요. 배울 거 다 배우고 가르침 받을 거 다 가르침 받고 그렇게 이 학교 나오면 정말 이 사회에 큰 쓰임새가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늦봄 문익환 학교, 늦봄 문익환 학교. 예, 이 학교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학교 뒷산이 만덕산입니다. 예. 이 학교 뒷산이 만덕산이에요. 만덕산. 그래. 만덕산이 또 문익환 학교 근처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정겹습니다. 왠지. 예. 이사장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저기 입학 시즌만 되면은 우리 문성근 배우께서 요즘 홍보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교가에 만덕산 전기가 들어가 있나? 만덕산 전기. 예. 만덕산 바로 뒤에 있는 만덕산이 바로 뒷산이에요. 늦봄 문익환 학교. 제가 언제 한번 꼭 가서 그 학교를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학교예요.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기면은 귀족 학교라고 하진 않겠지. 설마 저기 늦봄 문익환 학교 보냈다고 귀족 학교 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교가에 땡땡산 전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만덕산 전기 이 교가에 들어가는지 그 교가도 한번 살펴보고 오려고 합니다. 네, 만덕산 좋은 산이에요. 네. 우리 신미정님 우리 아들 기독대안학교 올해 고3 졸업생. 네, 대안학교에 대안학교. 네. 만덕산 전기를 먹으면 그래요. 학생들이 그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기에 좀 반했어요. 너무 많이 반했어요. 음, 강진에 있습니다. 우리 들꽃 향기님은 거기다 책 보내기도 하셨다고? 그래.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 학교는. 제가 그 문익환 학교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거창의 그 대안학교 내 이름을 까먹었네. 예, 제가 한번 거길 갔었습니다. 거창의 대안학교를. 거기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애들 강연을 했는데요. 와, 정말 이 학생들이 말이죠. 어디 무슨 기업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들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딴짓하고 졸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2시간 내내 초롱초롱하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열심히 강연을 했어요. 그렇게 보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아들 농사 싫어한다고 레드회원님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셔? 어? 저희 그 용인에 그 농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용인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아들을 농사를 시킵니다. 고구마도 키워왔어요. 또 고구마도 캐왔어요. 예. 캐온 정도가 아니지 농사를 지었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대안학교 한번 순례를 한번 좀 해볼까도 하는데, 네. 농부학교는 대안학교는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이들을 용인의 한 농장에 가가지고 농사짓게 하는 거죠. 네. 지니님, 용민님, 대안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요라고 하셨네요. 저기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연간인가 한 400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400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빚내서라도 보내고 싶은 게 또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왜 애들이 거기서 합숙해서 사는데 뭐 그러면 사교육비 다 합치면은 400만 원도 좀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 레드언님 말씀처럼 학원 안 보내고 뭐 이거저거 안 보내고 심지어 애들 합숙하니까 식비도 안 들고 그래요 학원비보다 싼 겁니다. 예. 근데 애들이 거기 가서 전인 교육을 받아봐. 아니, 손학규 얘기하다가 지금 만덕산 얘기를 했고 만덕산 이야기했다가 문익환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문 대통령의 이런 넓은 배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윤석열 씨는 검찰주의자고 MB를 쿨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검찰 개혁 또 검찰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남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수족을 하나 이런 셈이 됐습니다만은 여하간 문 대통령이 그렇게 남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갖다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에 좀 썩고 썩어가지고 이런 임명권자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지요. 근데 하여간 작년에 야당 의원 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입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이분도 이제 과거에는 사실 민주화운동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 MB 때 정치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이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치인인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의했습니다. 이종훈 전 의원한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전직 의원한테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안했다는 점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노동계 인사를 갖다 써야죠. 그 이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뭐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입각 제안을 받았던 전현직 야당 의원은 안철수계 김성식 의원, 유승민계 이종훈 전 의원인데 한국당 주류를 제외한 야권 인사들인데 여권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한 세력을 묶는 일종의 연정을 구성했다. 이건 너무 나간 얘기고 대통령께서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본인 자신이 사심이 없는데 포용 못할 거 뭐 있어요. 자, 그리고 주중대사와 환경부 장관 자리. 전현직 야당 의원 2명에게 제안했는데 이들 역시 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중에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도 있어요. 정두원 전 의원에게도 제안이 한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권이 들어서서 입각 제안을 받았다. 근데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런 보수 정당 쪽의 인사를 끌어들이는 거. 그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건 뭐 그 세력이 크지 않아서
인력풀이 좁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국정 철학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도 그런 뜻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나 이런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문 대통령이 지금 뭐 무슨 386에게 휘둘린다느니, 뭐 독선적인 정치를 한다느니, 좌파 독재를 한다느니, 이런 개소리 하면은 이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 기사 좀. 유승민계, 안철수계, 그리고 심지어는 정두원 전 의원까지, MB 창출의 1등 공신인 정두원 전 의원까지, 그러다가 역할을 맡기려고 했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아예 내각의 절반을 한나라당한테 줄 테니까 우리 협치하자, 연정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무슨 좌파 독재니 뭐 독선이니 이따 이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문 대통령은 언제든 야권 인사들한테, 보수 야권 인사들한테 문호를 열었다. 이렇게 맞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 좋은 일은 이쪽에서 다 해놓고 요건 이쪽이 또 다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정확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지 않는 이런 나쁜 언론들, 이 나쁜 스피커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악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신문들이 맹위를 떨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겠습니다.